놓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비님 어제 저희 썼던 거 그 자료 남아 있습니까? 여론조사 없나요? 없으면은 그냥 뭐 KSY 네, 그냥 뭐 제가 말로 그냥 말씀을 저도 외우고 드리겠습니다. 있어요 그거. 아, 네네네.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거 한국갤럽의 조사를 봤을 때 정권 교체 비율 같은 경우는 2% 상승을 했고요. 정권 유지 비율 같은 경우는 5% 하락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요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머리 지지율이 이따가 좀 보더라도 음. 정권 교체 비율은 높아졌는데 유지 비율은 떨어졌다. 이거 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이게 있겠네요. 또 봐야 될 게 이재명은 똑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예, 34 똑같거든요 전주하고. 근데 네네. 정권 교체가 늘고 정권 유지가 떨어졌다. 어. 그 이재명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. 이 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. 이 지점을. 이재명의 지지율은 똑같은데 정권 교체는 예. 늘었다라는 게. 이 얘기는 네. 이재명 무죄 때문에 바뀌었다기보다는 네. 저희 쪽 음. 보수 지지자들이 좀 흩어지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. 이재명 무죄 때문에 어. 실망한 보수 지지층들이 이 여론조사에 그 답변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면서 네.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어. 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정권 교체가 많이 나오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. 음. 저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? 왜냐하면 네. 수요일 날 났기 때문에 갤럽 조사는 화수목 하잖아요. 네네. 적어도 하루 정도 3분의 1 이상은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올라갔어야 돼요. 민주당 논리라면.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야 되죠. 안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그 전주에 비해서 1%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고요.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무죄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던지 3%나 하락을 해가지고 33%가 됐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은 3월 셋째 주 이후로 최저치를 그렇죠. 기록한 수치입니다.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. 이거는 음.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네네. 저희 당의 친윤 분들에 대한 숫자라고 봐야죠. 친윤들에 대한 숫자로 이거를 또 볼 수 있다는. 자,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많이 했던 것처럼 실제로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계엄 직후에 이제 그 민주당이 줄탄핵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2주 동안만 확 올랐다가 그 그렇죠. 이후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떨어졌고 그렇죠. 광장의 분위기는 항상 이제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약하다라고 뭐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요 계엄 전국에서 민주당보다 높았던 경우 한 2번 정도밖에 없고 그렇죠.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높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의 지지율을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이 8%로 좀 떨어졌고 전체 그렇죠. 그렇죠. 한동훈 전 대표가 5%,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3%로 한동훈 전 대표가 2등을 일단 차지를 네.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왔던 요 결과, 요게 이제 어제 나왔던 결과인데 요것도 보게 된다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16.3%로 한 2% 정도가 떨어졌고 네. 반대로 요게 이제 그 홍준표 시장 쪽으로 좀 옮겨간 것 같더라고요. 네. 홍준표 시장이 0.6% 상승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0.4% 상승하고 오세훈 시장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한 1.4% 정도 이렇게 하락한 수치가 이것도 나왔습니다. 참 의미가 있죠. 그러니까 그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등락이 좀 심해요.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네. 어쨌든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게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렇죠. 관통하는 얘기예요. 추세가 중요한 예, 거니까요. 추세가 중요하고 네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응답 안 한 분들이 어디로 갈 거죠?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. 40%가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음. 뭘 하면은 응답을 할까? 탄핵이 나와야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잖아요. 지금 탄핵이 그렇죠. 안 나오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응답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갤럽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얘기할 때 유보층이 내려가며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고요. 이 역방향 관계가 있더라고요. 이게 확실히 증명이 돼요. 4, 5%가 왔다 갔다 해요. 네네네. 그럼 대부분이 그럼 요 성향은 한동훈 대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탄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해. 얘기 안 하다가 탄핵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리 오고. 이 관계예요. 지금. 역학관계가 그렇게 예. 되네요. 그럼 만약에 뚝이 터졌어. 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한쪽으로 또 쏠리겠죠 이제. 그래서 이
저희 당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대한 거는 탄핵이라는 게 결정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당층이 한 40% 가까이 그렇죠. 되기 때문에 선택 안 하는 사람이 40%니까. 선택 안 한 사람들이 40%다 보니까 네. 큰 의미가 이제 없다라는 말씀이고요. 저희 이번에 한국갤럽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 자료 한 가지 PD님 좀 띄워주시면은 요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초록색과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혹시 확대 됩니까, PD님? 그 부분만. KSY 거죠? 네, 요게 이제 조금만 확대를 시켜주시면은 요게 이제 네,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문수 장관이 14%가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16.5%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김문수 장관보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게 이게 처음인 걸로 처음입니다.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요. 처음이란 게 중요해요. 추세니까. 그러니까요. 예. 다른 데도 아니고 TK 지역에서 예. 굉장히 좀 보수인 분들이 많으신 지역인데 이 TK 지역에서 김문수 장관보다 한동훈 대표가 앞서는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. 참고로 홍준표 시장은 11%입니다. 그렇죠.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? 결국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역에서조차 네. 한동훈 대표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누가 앞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도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탄핵 결정 이후에는 완전히 바뀔 거다. 요 지금 이제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탄핵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확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씀이시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게 저희가 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아까 전에 그 자료 봤었을 때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에서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2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김문수 장관과 한 4%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부산, 울산, 경남보다도 TK 지역이 아무래도 엄청난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진들이 특히나 TK에 많이 좀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네. 국회의원 숫자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뭐 볼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구 후보한테는 몇 명이고 당협위원장이 몇 명이고 이런 과거에 한 15년 전이나 뭐 이때 통용됐을 법한 셈법은 네.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다.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너무 그거는 무슨 우리가 봉건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. 공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 땅이 얼마만큼이고 이 계산하는 그렇죠. 건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21년도 이준석 의원이 저희 당 대표할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. 그렇죠. 그때 당원이 40만을 넘게 됩니다. 어.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30만도 안 됐어요. 네네. 제대로 통계도 안 나오고 정말 돈 내는 당원이 몇 명인가 그 전에 28만이라고 김무성 대표 때는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. 네네. 근데 이준석 대표 때 처음으로 40만 정도가 되고요. 그 그 1년 후에 있었던 윤 대통령 그 1년 후가 아니라 그때죠. 딱 그때 그 해 21년도에 있었던 대선 후보 저희가 치를 때 그때 확 늘어가지고 거의 뭐 70몇만 뭐 이렇게 가죠. 그렇게 가요. 그렇게 늘어요 거기서. 야, 또 그런 또 그게 있네요. 그리고 전당대회 때 지난번 전당대회 때 63% 80만 그렇죠. 나오고 대충 그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옛날 같이 조직을 막 동원해서 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. 끝났단 말씀이에요. 아닙니다. 절대로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그러니까 이 몇 년 사이에 당원 숫자가 2배가 됐다고 보면은 2배도 의미가 있지만 네네.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가 중요하잖아요. 전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게다가 저희 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보면 네네. 초재선이 많아요. 초재선이 많고 네네. 물론 뭐 3, 4, 5선도 꽤 있지만 네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 장악력이 떨어져요. 장악력이.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. 그렇죠. 역전 형상이 나서 지역에는 뭐 그러니까 기초나 광역 의원들이 오히려 국회의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. 네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거꾸로. 그러니까 역관계가 된단 말이에요.
자, 그런 지금 이제 맥락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대변인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슨 뭐 의원들이 누구한테 많이 모였냐, 네. 아니면 무슨 뭐 저기 그 보좌진들이 어디로 모였냐,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딱히 의미 의미가 없어요. 없다라는 게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